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부터 보고 특징주 볼게요. STX 분봉이고요. 오늘 시초에 4,300원 눌림 매수 혹은 4,650원 돌파 시에 추격 가능하다 사인 드렸고요. 이렇게 줄임말로 리딩을 주는 거는 빠르게 리딩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임말로 리딩을 드리는 겁니다. 상승 이유는 태백 시에 리튬 등 2차전지 핵심 원료 가공산업단지를 추진한다. 이에 가파르게 시초에 바로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봉이고요. 최근에 장기 이평 왔다갔다 하면서 N 패턴으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요 노랑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봉도 확인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N 패턴 눌림 반등 자리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상한가, 이제 상한가 종목은 다음날 일반적으로 반짝 튀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빠른 분이 아니라면 다음날 추격하는 건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도 보시면 상한가 다음날에 한번 훅 튀었다가 쭉 크게 빠졌죠. 요 구간 상한가 다음날 한 번 더 튀었다가 빠졌고, 다음 대하TI 철도 관련주 차트로는 여기서 매물 소화를 확인을 했고요.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 그리고 박스 돌파한 거 확인한 다음에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역배열 돌파 후에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한 거죠. 3일 만에 17% 수익이 나왔고, 하루 만에는 6%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때 반짝하고 튀었지만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상승 이유는 원희룡이 오랜 기간 공들여서 인리철도 신수도 주택사업 본격 추진 중이다. 예, 철도 호재로 상승이 나왔고, 철도는 네옴시티도 수주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에도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네옴시티, 인리, 우크라이나, 이렇게 재료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오늘 대호 AL 그리고 부산산업 이렇게 세 종목 크게 반응이 나왔고요. 무릎 추천 성공. 그리고 질문이 14일에 대하TI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 6% 튀었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6% 정도 튀고 빠진 거는 뭐 올랐다고 할 수가 없죠. 제가 항상 수익 차트를 주는 것도 자랑을 하는 것도 10% 이상 오른 종목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0% 미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그냥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플러스 손절가 위는 눌림 매수 구간, 그리고 추천주 부근에 있다면 당연히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요때 추천을 드렸고, 보시면 바로 가지 않고 쉬었다 갔습니다.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도 당연히 크게 빠졌지만 손절가 14,000원 이탈이 없으면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하락을 했지만 눌림 매수 구간이다. 여기서 돌파 매수 하셨던 분들은 홀딩하는 구간이다. 회색 이탈이 없으면 홀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질문할 필요가 없다. 14,0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탈이 없으면 홀딩 매수가 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회복하는 흐름에서 양호하다, 재매수 구간이다 사인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인을 주지 않더라도, 딱히 주지 않더라도 요날 제가 양식 다 드리죠. 그러니까 손절가 위에서는 제발 좀 질문을 하지 말고 굳건히 좀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불안하면 본전에 매도하고 날아가는 거 구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도 이제 요 추세선을 지키고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양호하다 사인 드렸고, 추세 타면서 3차 목표가 18,000원 도달했습니다. 다음 EN 플러스 큰 역배열 돌파 확인하고 박스 확인하고 작은 역배열 돌파 나온 자리에서 3,500원에 박스 하단 추천 드렸고, 양봉 연속 3개 나오는 적산병 자리였죠.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결국 박스 뚫고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월봉을 봐야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바닥에서 60% 오른 고점으로 착각을 해서 쫄아 있을 수 있는데, 월봉을 봤다면 아 진짜 바닥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 최대한 좀 크게 먹을 수가 있었겠죠. 월봉을 반드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봉을 또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일부만 보면 속을 수가 있겠죠. 다음 현대바이오 낙폭과대 추천, 여기서는 5일선 회복, 여기서는 21선 회복으로 2번 추천 드렸고, 최대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또 낙폭이 너무 과하면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 좀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 찔끔찔끔 하락할 때 하시면 안되고 20% 이상 빠졌을 때 그때 추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혹은 내가 20% 마이너스를 버틸 자신이 없다, 그리고 추매할 여력도 없다, 추매하기도 싫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하락할 때 손절하시고 다음 회복 타임 나올 때 그때 복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회복 시에 재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추세를 타고 있고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건들 자리는 아닙니다. EN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단기에 너무 크게 올라갔다면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제가 이전에 알려줬던 추천 타점을 숙지한 다음에 다른 종목에 적용 대입을 해서 무릎자리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른 자리에서 이미 자랑을 하고 있는 거는 어깨를 넘어서 머리를 향해 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미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타점이 지나간 것들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38% 240만원, 대아TI 11% 95만원, 현대바이오 250만원 18%, 영풍정밀 18% 140만원. 분할 매도하면서 이렇게 10% 이상의 수익 내시면 됩니다. 다음 어제 시의 상승 종목들 볼게요. 일단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 일동그룹주, 그리고
KH건설, 나머지는 전부 다 반짝 상승 하락을 했습니다. 삼화전자 시간의 상한가였고 50억 3자 배정 유증 결정 호재, 고가 12%, 종가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나왔고 481선 안착을 실패를 했네요. 여기 3,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스맥 시간의 상한가였고 3분기 매출 역대 최고 기록 1200억, 퍼센티지로 보면 영업이익이 35억, 전년비 2373%, 수치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이걸로 시간의 상한가였다가 고가 15%, 종가 5%, 이렇게 큰 호실적이지만 그렇게 기대보다는 올라가지 못한 흐름이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실적이 아무리 크게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장기 이평 돌파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오늘 종목 상담 질문이 있었는데 시초에 추격을 해서 물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으니까 장전이든 시초든 추격을 하면 불리하죠. 이 패턴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신 거고, 앞으로는 시간의 상승 종목을 시간에 7% 이상 올랐던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다. 특히 그 내용이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라던가 호실적일 경우는 자제하는 게 낫습니다. 재료를 보면서 차라리 일정이 있는 것들, 일동그룹주처럼 일정이 있고 이전에 강력한 파동을 보여줬던 재료일 때 차라리 하는 게 낫고, 일동그룹주도 시초에 가긴 했지만 결국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다음 일야 8.8%, 시외에는 뉴스가 없었고 어제 밤 8시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그리고 장전에 13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호재 공시가 있었고요.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3%. 요때 올라간 게 선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파동이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 고점 자리고요. 다음 일동홀딩스. 일동홀딩스는 이 역배열을 끊고 시원하게 상한가가 나왔네요. 조코바 기대감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크게 올랐던 구간이 있습니다. 일정이 22일이죠. 22일 이때 연기가 되면 또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일정이 다가오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또 올라갔다가 일정 연기되니까 팍 떨어졌죠. 이것도 22일에 연기가 된다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 일단 이때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한가 나왔고 또 한 번 더 추가 상승으로 탈출 기회를 주기를 바랄게요. 다음 일동제약도 역시 동일한 차트죠. 이때 올랐다가 연기돼서 급락이 나왔고 지금도 일정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역배열 저항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일동홀딩스 보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탑머티리얼 시에 7%, 배터리 호재로 추세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 요 추세 하단 지켜야 됩니다. 역대 신고가 찍고 음봉 윗꼬리 찍고 하락 마감, 고가 12%, 종가는 보합. 여기 밑에 지지 3개 알려줬죠. 이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유니트론텍 시에 5%였고 네옴시티 관련주,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련주, 일정은 16일부터 17일. 파동이 최근 크게 나오고 있고 481선 4,700원 안착이 중요한데 실패를 했고요. 또 파동이 크니까 큰 조정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나머지도 다 거의 다 반짝반짝 했고, KH건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동전주 바닥권에서 역배열 끊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기 어제 살짝 뚫었다가 오늘 상한가. 시에로는 3% 상승이었고요. 이런 동전주는 가든 말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STX 그룹주 시초에 단타 추천 드렸고, 리튬 2차전지 산업단지 추진, 예, 그룹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 STX는 상한가. 니켈, STX가 니켈 관련주기도 하고요. EN 플러스 기존 추천주 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채굴량 세계 1위 인니의 니켈 공장이 폭발을 했다. 이에 수요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기대감이 붙는 거죠. 또 다음 네옴시티 17일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할 것이다. 이 기대감. 아스타가 세계 최초 기술로 사우디를 뚫었다. 4천억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다. 의료기기 쪽으로 호재가 나왔고, 현대리바트, 현대건설의 독점 지휘권 가설공사가 부각이 되었고요. 스맥은 어제 전일 시에 상승 종목 실적으로, 그리고 테린 포장은 인스코비 커플링으로 최근 네옴시티 호재 상승이 컸죠. 영업이익도 좋게 나왔고요. 다음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15일에서 16일 G20 정상회의 참석이 있고 일정이 있고, 22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포럼 일정이 있고요. 이에 KH건설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동전주 낙폭과대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온 거고, 동전주는 가든 말든 좀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데모, 데아TI, 서현탄메탈. 다음 철도 관련주. 철도 관련주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엮여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이유는 그 두 개가 아니라 인니의 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이 뉴스에 부산산업, 데오AL, 데아TI, 특수건설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플라잉카 UAM, 네옴시티에 드론 택시도 도입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드론 택시 무인 항공기를 띄운다. 네옴시티와 인도네시아. PC 디렉트, 서현이와 KLM, 한국카본, 베셀. 기존 대장주는 베셀, 네온테크인데 오늘은 PC 디렉트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제약 관련주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전일 시의 상승이었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 기대감 22일 일정이고요. 다음 신풍제약, 신풍제약, BC월드 제약, 카나리아 바이오. BC월드 제약이 오늘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또 상승이 나온 변동이 아주 큰 구간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건 의도적인 개미털기라기보다는 세력의 주문 실수가 아닐까 싶죠. 제가 또 장후에 따로 검색을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변동이 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BNC 보툴리늄 제조가 가능해졌다. 이에 계속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임플란트 오스코텍. 임플란트 기업도 1조 클럽 예약이다. 중국 시장을 꿰찬 K 임플란트. 메디아나는 심장 충격기 의무화 추진에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참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내용이죠. 동훈하나텍 피 안 뽑아도 당뇨가 측정 가능하다. 14일 뉴스였고요. 다음 호실적 종목들 헥토즈소프트, 해성옵틱스, 질환지교, 농우바이오, 우진플라임, 큐브엔터. 다음 게임 관련주 대부분 호실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대성창투는 승리의 여신 니케 후반형이 나오고 있죠. 차트로 쉽게 좀 알아볼게요.
이때는 영화 한산 기대감 개봉할 것이다 기대감에 올랐고, 개봉하고 쭉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출시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선반영 상승이 나왔고, 출시하고 반짝, 그리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후반형 상승이 나왔죠. 출시한 날에 이미 인기순위 1위 찍었고, 이유는 매출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니케가 상장할 것이다 이 뉴스가 떴습니다. 오늘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쪽에 니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얘가 게임 덕후라고 하네요. 자타공인 게임 덕후,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뉴스가 있었고, 오늘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반영 나왔고 뒤 후반영 없죠. 이거는 선반영도 나왔고 후반영도 나왔고, 보통은 선반영만 나오고 후반영이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이렇게 후반영이 나오는 건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매매를 하실 때 선반영만 노리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이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많이 물렸겠죠. 지금은 또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신규로 따라붙기에는 부담인 자리고요. 파동이 큽니다. 하락하면 20% 이상. 다음 화장품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내추럴 엔도텍 광군제 매출 뉴스도 있고, 스킨앤스킨 동전주, 둘 다 좀 올라갈 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만 좀 불안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스킨앤스킨 둘 다 한번 상패 위기가 있었죠. 둘 다 상패 위기가 있었고, 스킨앤스킨 같은 동전주는 가든 말든 제발 좀 관심을 끄시는 게 좋아요. 동전주는 고수의 영역, 초보는 피하자. 다음 반도체, 워렌 버핏이 삼성 대신에 TSMC를 담았다. 5조를 신규 투자했다. 이에 반도체 관련주들 반응이 있었고요. 마이크로 콘텍솔, 하나마이크론, 서플러스 글로벌. 다음 오지 관련주, 네옴시티 수혜로 최근 반응이 있었고, 기가레인, 솔리드, HFR, 우리로. 다음 2차전지, 사마 콘덴서, 탑머테리얼. 다음 쿠팡이 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죠. 빌 게이츠 재단도 쿠팡 주식을 더 샀다. 이에 동방, KCTC가 최근에 반응이 있었고, 오늘 동방이 또 좀 올랐고요. 다음 YOM, KC코트렐 권리락 착시 강세가 있었고, 다이나믹 디자인 최근에 밥동으로 엄청나게 크게 하락이 나왔죠. 낙폭과대 반등이라 보시면 되고, 크리스탈 신소재 어제 그래핀 관련해서 상한가 있었고, 오늘도 반응. 다음 11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녹십자 MS 상한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을 하였다. 월봉부터, 월봉은 역배열로 이렇게 크게 역배열 하단에 위치해 있고, 단기적으로도 역배열, 단기 역배열은 살짝 끊었네요. 다시 일봉으로 와서 이때 원숭이 두창으로 올랐고, 당연한 밥동, 여기 박스 이탈하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또 밑에서 박스 한번 만들고 이탈하고 또 빠졌고요.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작은 박스 상단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6,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21선 6,75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죠. 여기 안착 실패하면
요 위에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이 박스 안착도 실패하면 기존의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일단 밑에서 박스가 보이기 때문에 요 최종적으로는 요 박스 하단 최근의 저가 대응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단기 입형 활용해서 지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모여있죠. 겹쳐있는 자리도 있고, 61선 가격은 5,950원 정도, 종가상 61선 위로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때 이미 한번 시원하게 해먹었던 재료고, 좀 식상한 재료죠. 워낙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가짜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와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가짜 반등에 좀 무게를 두면서 윗꼬리를 조심하자.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관련주 8.4% 상승. 얘도 월봉은 역배열로 잡히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살짝 끊었고요. 요때 두창으로 상승이 있었고, 제가 두창 관련주 하나 할 거면 미코바이오메드 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이후로는 여기 음봉 윗꼬리 주면서 하락이 나왔고, 장기 입형 이탈하면서 쭉 죽었습니다.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한 자리에서 반응이 나왔고, 시간으로 7,330원, 이것도 61선 정도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겠죠. 61선에서 최근 7,000원 정도, 6,000원 후반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었고, 7,000원 안착, 종가상 7,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이 박스에 갇혀서 좀 움직일 거고, 여기 이탈하면 또 기존의 박스에 갇혀요. 다음 오상자엘도 월봉이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고, 최근에 52주 신저가 찍었네요. 얘도 61선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죠. 4,900원 정도, 최근에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반응이 나왔고, 61선 가격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랑 동일하고, 이때는 이탈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 61선 지지하다가 실패하고 쭉 빠졌고요. 61선 지지가 1차로 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죠. 다음 블루베리 NFT 5%, 이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고, 얘는 61선 안착을 했네요. 61선 안착을 했으면 다음 장기 입형을 봐야 되는 거고, 121선이 1,900원 정도, 월봉도 봐야겠죠. 월봉이 계속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있다. 다 비슷하게 61선, 121선 저항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백신 한국파마는 3.4% 상승. 최근에 이렇게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상단 안착, 그리고 121선 28,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또 박스 하단까지 크게 밀리는 거 경계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서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정석 밥동, 이것도 복습하시고, 단기 110% 올랐습니다. 이렇게 단기 많이 올랐으면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자. 그래서 할 거면 손절을 진짜 짧게
잘 잡아야 한다. 그리고 섹터 특성상 이쪽은 이제 코로나 쪽은 반짝이 많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그 다음 차백시인연구소 3%. 이것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고, 이때 두창으로 반응 보였다가 쭉 빠졌고, 다 차트가 똑같죠. 최근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자리. 이것도 61선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현대바이오 2.9%.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11월 내에 완료 목표가 있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기도 합니다. 밥 먹고 똥 싸고 있는 중에 이렇게 크게 좀 박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박스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는 여기죠. 이렇게 보면 되고, 박스 하단 최근에 낙폭과대로 추천 줬습니다. 밥 먹고 쭉 똥 쌀 때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고, 또 여기서 한번 더 추천드렸고요. 최대 50% 상승 나왔고, 지금 장기 입형 저항 구간이죠. 27,000원 부분, 여기 장기 입형 강력한 저항대. 여기 안착 실패하면 또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3만원 돌파가 중요하고요.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밥동 경계를 하자. 다음 아센디오 상한가 30억 계약 체결, 4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동전 주고 상패 위기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관심 끄라고 하죠. 아무리 바닥에서 크게 가든 말든 관심을 꺼라. 그러니까 이때도 거래 재개되고 올라갔지만 관심을 꺼라 했을 거고, 이때도 반등이 나왔지만 관심을 끄라고 했을 거고, 마탱이가 갔던 종목이니까 결국 동전주가 되었고, 지금도 관심을 끕니다. 만약에 크게 물린 분이 있으면 이렇게 튀어주는 구간에서 또 본전 생각 버리고 손절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거래 재개되고 정석 반짝 하락, 쭉 하락, 정석으로 하락이 나왔던 흐름이죠. 그러니까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다 회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래 재개돼도 주가는 계속 내려갈 수가 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 이걸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최근에도 한번 25%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고, 작게는 이렇게 박스 보여주는 자리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24일의 고가와 121선 저항 1100원 정도로 일치하는 자리죠. 여기도 121선 저항 나왔고,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심 끄고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튀어줄 때 빠지는 흐름이 있다면, 추세가 꺾이고 빠지는 흐름이 있다면 그때 손절해서 기회비용을 살리자. 이거는 계속 가져가다가는 또 상패가 될 수가 있겠죠. 동전주는 항상 상패와 가까이 붙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갤럭시아 SM 6.9%. 뚜렷한 뉴스는 없고, SN그룹주로 최근에 네옴시티 조금 엮여 있었죠. 월봉은 크게 보면 박스 형태로 조금 이탈한 구간은 있었지만, 또 코로나 구간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단기적으로 역배열에 갇혀 있네요. 살짝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일봉은 최근에 장기 입형 돌파 실패했고요. 살짝 한번 안착한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 저항 맞고 떨어졌고, 지금도 장기 입형 저항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21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2100원 안착 실패하면 또 여기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틱플렉스 6% 니켈 관련주. 월봉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살짝 이탈이 나왔고, 이렇게 추세 상승 보여주다가 시원하게 한번 올리고 이후로는 쭉
하락이 나왔네요. 밥동 나왔다 보면 되죠. 너무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밀렸다가 추세선도 이탈하고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수평 지지로는 이렇게 3,000원 중후반대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일봉은 계속 구름에 좀 명확하게 저항을 받는 일목균형표 상단 저항, 상단 저항, 상단 저항. 여기는 뭐 최근에는 장기 입형 저항대 구간이기도 하고요. 밥 먹고 이후로는 계속 거짜 반등 주면서 하락. 구름을 뚫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구름 상단 가격이 지금은 4,500원, 그리고 장기 입형 가격이 4,500, 4,600 정도 하죠. 여기 종가상 안착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 전고점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 작게 박스, 하단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섹터로 EN 플러스 황금 ST가 있는데, EN 플러스는 추천주죠. EN 플러스 3.9% 상승 나왔고요. EN 플러스가 기존 추천주 박스 하단에서 추천했고 75%나 이미 상승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초보의 영역이 아니죠. 여기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 자, 바닥에서 60%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자, 일봉만 봤으면 야 너무 고점에서 추천한 거 아니냐 신하야, 요런데 추천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월봉을 봤다면 월봉은 여기 3,000원대 가격이었거든요. 요 자리에서 박스 하단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월봉을 보고 접근을 했다면 여기가 그렇게 고점이 아니구나, 신하가 다 계획이 있구나, 박스 상단까지만 가도 5,000원이구나, 이렇게 월봉 접근을 했으면 크게 먹을 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반드시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파악하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마기꾼이 많이 있죠. 요새 마스크 쓰면 진짜 잘생기고 이뻐. 근데 마스크를 벗기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아니네, 뭐 이런 실망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일봉만 보고 일부분만 보고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반드시 월봉을 보자. 이때 단기 급등 수익 한번 줬고, 이때 빠지다가 15일선 지키고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 15일선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렸고, 여기 전고점 뚫고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가든 말든 안 하는 자리인데, 여기 전고점 돌파 자리지만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도 제가 가든 말든 좀 하지 마라, 가든 말든 하지 마라 같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입니다. 재수 없으면 이렇게 크게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발, 무릎, 어깨, 머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요 개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여기가 최적의 매매 구간이고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IQ 6%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던 자회사의 지분을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빠 제발 좀 사업 좀 하지 마라, 제발 회사 나가라고, 사업하지 말고. 아빠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 못하던, 계속 적자만 내던 사업을 아빠가 드디어 접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IQ도 같은 이유로 오르는 겁니다.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 때문에 또 급락이 있었죠. IQ는 요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고, 이유는 추세 이탈하고 장대 양봉의 시가 요 하단 이탈하고 쭉 죽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 급락이 있었고,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죠. 이것도 지금은 관심을 좀 끄는 게 좋은 자리 같아요.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으나 계속 역배열로 하락하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다. 박스 상단, 일단 시간의 상승으로 4,750원까지 올라왔고요. 단기평 넣어볼게요. 단기평은 일단 다 돌파를 한 상태고, 위에 60일선이 있긴 한데 너무 거리가 멀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냥 1000원 단위로 좀 저항을 보셔야겠네요. 60일선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내려옵니다. 조금씩 내려오면서 6,000원에 가까우실 것 같고, 3,600원 이탈은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다음 제시스 메디칼 4.6%.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얘의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 7,000원대인데 22,000원으로 크게 3배 상승 여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나왔네요. 그냥 쟤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실제로 22,000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박스 상단 8,800원 안착이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역배열을 끊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 양호한 흐름이긴 하고요. 작게는 이렇게 현재도 작은 박스 상단, 거래량은 좀 없는 편이고, 이렇게 최근에 역배열 끊고 장기 입형 돌파, 그리고 구름 돌파하면서 일목균형표 상단 돌파하면서 단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는 자리고, 여기 지지 3개 이렇게 보시고, 전고점 저항, 아까 월봉 보여준 거 보면서 월봉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장기 입형 지지입니다. 7,100원 정도 지켜야지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이탈하면 이전처럼 이렇게 또 크게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한미글로벌 4.4%. 17일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 이 기대감에 지금 월봉이 미쳤습니다. 미쳤고, 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은 자리고, 초보분들은 최근에 분석했던 거 하나, 두 개 이탈했고요. 마지막 3개 큰 추세선 하나 남겨두고 있네요. 이런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끌 수가 없다면 단기 입형으로 이렇게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21선 39,000원 지지 남겨둔 자리에서 시간에 반등이 나왔고, 자, 21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하락도 크게 나오는 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유 없이 하한가가 나와도 당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분들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은 자리. 고수분들은 여기 고점에서 가서 하락하더라도 낙하산 피고 손절 짧게 잘 합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낙하산 못 피죠.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절대 이런 고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 다음 아스타, 오늘 장중 상한가 종목이죠. 4%. 세계 최초 기술로 사우디를 뚫었다. 4천억 프로젝트
차트 선정, 네옴시티 수혜. 아스타는 여기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고 17년에 밥동 뒤로는 추천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역배열 갇혀 있는 자리, 역배열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네요. 최근에 윗꼬리 이렇게 주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좀 올라온 편이고, 481선 4650원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파동이 크죠. 또 4000원 밑으로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되는 자리고, 윗꼬리도 작고 파동이 크니까. 그리고 최근에 7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지는 여기 장기평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시가도 중요하고, 위로 저항 2개, 밑으로 지지 3개 보면서 대응. 다음 스킨앤스킨 2.9%,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상패 위기가 있었고 거래 재개되고 이후로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반등. 그러니까 앞에 상패 위기에서 벗어난 종목 하나 설명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가든 말든 하지 마라. 지금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가든 말든 하지 마라. 동전주 위험하다. 자, 거래 재개가 됐지만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이런 거는 잘 가다가도 정지가 갑자기 될 수 있습니다. 동전주 이런 건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제 또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크게 260원 정도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고, 제발 좀 이런 거는 초보분들 관심을 끕시다. 동전주 하지 맙시다.